얘기를 하자면 절대부등식이 여러분 실제로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설명했다는 거 그것만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절대부등식 얘기를 하려면 항등식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방정식은 다시 말하면 미지수 x가 껴있는 식인데 이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그게 방정식이고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x를 찾는 걸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우리는 x가 1이야 라고 찾는데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얘가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를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보자마자 무의식 중에 그냥 찾는 거라고요. 항등식이 뭐였다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게 항등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2x 더하기 1이 2x 더하기 1이야. 이런 식이에요. 되게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생겨먹은 식은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항상 참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항등식이다 라는 건데 그럼 얘랑 매칭해서 생각해야 될 건 부등식 2x 더하기 1이 3보다 커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 부등식도 미지수 x의 범위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부등식을 푼다인 거지.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아 x가 1보다 크구나 이렇게 찾죠. 얘가 참이 되는 미지수 x의 범위를 찾은 거였다면 얘랑 비교해야 될 게 누구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녀석은 누구냐면 뭐 2x 더하기 1이 2x 더하기 2보다 크다 이런 겁니다. 어이 미쳤나봐요. 빼기 이렇게 생겼다고 해야죠. 이렇게 생긴 녀석은 x에 무엇을 집어넣든 항상 참이 되는 거지. 그죠? 어차피 x는 사라질 거거든.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소리니까 얘는 항상 참이더라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니 이게 이제 절대부등식이라는 건데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한테 물어볼 게 없잖아요. 왜냐면 말했잖아. 부등식을 푸는 건 참이 되는 미지수 x를 구하세요인데 얘는 뭐야? 참이네 이러고 끝이거든?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건 여러분한테 나오지 않지. 왜 만들어놨어요? 설명하려고. 이게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항상 참이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주 대표적인 녀석으로 이미 우리가 풀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a제곱은 항상 a가 만약에 실수라면 0 이상이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아주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고 중간에 뭐 잡스러운 거 다 뛰어넘고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녀석 또 누가 있냐면 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네. 뭐죠? 첫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최고창의 예수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 이하야. 그러면 이것이 항상 성립하거든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건 절대부등식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방금 2차 부등식에서 얘를 쳐다보고 이거 생각하잖아요. 얘도 사실상 절대부등식에 속하는 녀석이라고.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이걸 만족하게 하는 미지수 x를 찾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부등식이라고요. 아니 뭐 이런 거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 이건 때려 죽여도 0 이상이에요. 네. 심지어 1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도 절대분식 중에 하나더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범위 중에 그나마 연결점을 좀 찾아보자면 이런 녀석들이다라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될 절대분식 중에 이름이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배웠던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이것도 진짜 솔직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했으니까 하는 거지 이건 빠져나간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헐. 이거를 진짜 옛날 사람이. 선생님 하모니라고 H. H. 하. 녹화 중이야? 욕하는 거 다 들어간다. 무슨 욕 안 했는데. 어쨌든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이름이 달려있는 절대분식 중에 하나인데 얘 자체가 부등식이라는 게 아니고 얘랑 얘 사이의 관계, 얘랑 얘 사이의 관계가 항상 성립하더라라는 거야. 산술평균 몇라고 배웠어요? 모르겠어. 며칠 전에 수업했다며. A, B. 그러니까
그래, 두 개짜리로 합시다. 가장 간편하게. 루트 A. A랑 B랑 두 개가 있고요. 참고로 둘 다 0보다 큰 경우에. 네. 산술평균은 뭐다? 이거 2분의 A 더하기 B.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 오. 여러분, 그거 시험 점수 평균 내는 거 이거잖아요. 아, 평균을 안 내서. 산술평균이라는 건 둘이 더해서 반 나눈 거예요. 두 개니까 둘이 더해서 반 나누는 거고요. 세 개면 세 개 더해서 3으로 나눠야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하면 4로 나누는 거예요. 네 과목 점수를 더하면 4로 나눠야지. 3으로 나누면 점수가 100점 터질 거 아니야. 지금 230. 안 터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그죠? 6과목을 더해야지. 6으로 나눠야지. 6과목을 넣었으면. 숫자가 몇 개? 이해됐죠? 무슨 얘기지? 이게 산술평균이고요. 기하평균은 뭔데? 루트 A. B?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A. B.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공부했네.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고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제곱근인 거잖아요. 네. 루트의 의미는 뭐였다고? 제곱하면 A, B가 되는 숫자 그런 뜻이에요. 이건 2배 하면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건 제곱하면 A 곱하기 B가 되는 거야. 더하기니까 나눈 거고요. 곱하기니까 루트를 씌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얘랑 얘 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누가 크대? 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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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항상 커요. 네. 물론 같은 경우도 있어요. 언제? 0일 때. 아니야, A는 B일 때. A랑 B랑 같을 때. 그때 등호가 발생하긴 합니다. 왜요? 그러면 태우수 몇 개로 A 제곱 A.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A, B의 적당한 숫자들을 집어넣으면 어쩌면 얘가 클 수도 있고 어쩌면 얘가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해보면 항상 제가 크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 뭐냐면 보통 이 부등호의 증명은 당연히 이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쳤을 때, 즉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크게 보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둘이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둘이 부호가 같으면 나누어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것도 방법이 돼요. 왜? 근데 지금 이거 둘이 빼고 싶은데 여기 루트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좀 보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제곱을 한 다음에 빼볼 거예요. 어차피 A, B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는 건 뻔하잖아요. 제곱을 한다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거든. 그지? 그리고 분모에는 2도 좀 보기 싫기 때문에 양변에 2까지 곱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여줄 거냐면 A 더하기 B랑 2 루트 AB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이 상태로 보기 힘드니까 제곱을 해서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보여줄 거고 누가 더 큰지를 보여주는 방법은 얘를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그래서 좌변을 쳐다볼 건데 얘 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래.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 얘는 2 루트 AB를 제곱할 거니까 4AB죠. 이걸 뺄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지. 네. 곱셈 공식 변형할 때 많이 봤죠. 네.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에요. 네. 그럼 얘는 뭐라고?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이더라 그런 이야기죠. 네. AB 당연히 실수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0 이상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등호 중에 얘가 항상 성립해요 라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뺐더니 0 이상이래. 그 말은 항상 얘가 크다는 이야기니까 이 부등호가 성립하더라 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등호 언제 생긴다고? 등호 언제 생긴다고? 0 A는 B. A랑 B랑 같을 때 왜?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등호가 생기는 경우에 여기서도 등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등호가 생겼다는 건 얘가 0 됐다는 이야기니까 A랑 B랑 둘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랑 B랑 둘이 같아야 제곱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책에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A, B가 둘이 다른 숫자면 왼쪽 게 큰 거고 만약 A, B 둘이 같으면 둘이 같은 것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증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거는 실제로 언제 많이 쓰냐면 이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구나 는 건 좋은 얘기고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언제 많이 쓰냐면 오늘 문제 풀 건 아니지만 얘나 얘 중에 하나가 딱 정해져 있을 때 즉
둘이 더한 것이 항상 일정할 때 곱한 것의 최대값을 물어보는가, 아니면 둘이 곱한 것이 일정할 때 둘이 더한 것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경우에 주로 써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응? 뭐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야. A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A분의 1,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거든요. A가 양수래. A랑 A분의 1을 더할 거야.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0? 안 돼요. 0이라는 값은 당연히 못 가져요. 심지어 야 이거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1도 못 가져요. 얘가 만약에 1이잖아요? 못 갔네. 그러면 A를 올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A가 실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수 A 중에선 얘를 1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2라는 거예요. 왜 2인데? 1 다음. 얘랑 아 이런 초딩 같은, 우리 딸도 1 다음이 2인 건 알아. A랑 A분의 1을 더하고 있거든. 네. 얘랑 얘를 더했다고요. 네. 근데 얘랑 얘는 곱하면 항상 일정하죠. 네. 1이라고. 그러니까 위에 써있는 식에선 제가 A 더하기 B라고 썼지만 이걸 마치 A 더하기 B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말하고 있어? 태훈쌤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네. 요 2는 120이니까 우변으로 넘겨보면 A 더하기 A분의 1이라는 건 2배의 루트에 A랑 A분의 1을 곱한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죠. 이거 둘은 곱하면 일정하다고. 네. 1이잖아. 약분되니까. 그래서 우변이 뭐래요? 2래요. A랑 A분의 1을 더한 건 항상 2 이상의 값밖에 못 갖는다라는 소리야.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원인을 찾아보자면 더한 걸 물어봤는데 얘랑 얘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항상 일정해요. 곱해서 일정하다는 건 이런 의미인 거야. 우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2 이상의 값을 갖는다. 그런 소리예요. 오케이? 이럴 때 쓴다는 이야기예요. 대학 갈 땐 씁니다. 그래서 요게 산술기하 평균에서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고, 요거 이야기했으니까 얘까지 잠깐 보면 조합평균. 조합평균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치워 되죠 이제. 산술평균은 A랑 B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네. 조합평균은 역수를 취한 녀석의 산술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이 날랑말랑해요. 그럼 기하 평균 아니에요? 요거 둘 사이의 관계를 본 거죠. 요 부등호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산수 평균은 아까 얘는 얘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쳐다보면 부등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얘도 얘 하나만 보면 부등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는 얘 나름대로의 평균이고 얘는 얘 나름대로의 평균인데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은 항상 요런 부등식이 성립하더라라는 거야. 네. 그래서 요걸 묶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하죠. 조합평균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A분의 1하고 B분의 1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겠다는 거야. 이거 지금 둘이 더해서 반 나누는 거잖아요. 얘는 역수를 취해서 둘이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본 거냐면 평균값 중에 하나의 C분의 1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조금 더 얘기해보면 역수를 취해서 더한 다음에 반 나눠서 다시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네. 잘못한데. 한번만 돼요. 한 번 더요. 역수를 취해서 산술평균 보는 건데 역수를 취해서 평균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역수를 취한다고. 아, 오케이? 자, 그러니까 다시 보면 A, B가 있는데 A랑 B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역수를 취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요. 네.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역수를 취하는 거야. 아, 네. 굳이 왜요? 다시 돌려요. 그게 이거예요. 다시 돌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어, 그래서 얘 먼저 계산해보면 이건 통분해보면 A, B분의 A 더하기 B죠? 네. 이걸 2로 나눌 거래. 그럼 요렇게 할 거니까 2AB분의 A 더하기 B가 되죠. 네. 이거 분의 1 이렇게 생긴 거니까 A 더하기 B분의
2A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얘가 조합 평균이에요. 예? 저 통째로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통째로. 근데 이거 솔직히 외우라고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정석에는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데 이걸 증명하는 과정도 아까 했던 거랑 사실 거의 똑같아요. 얘랑 둘이 빼서 누가 큰지 보겠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루트 AB하고 A 더하기 B분의 2AB하고 둘 중에 누가 큰지 보겠다인데 역시나 요거 좀 보기 불편하니까 양변 제곱할 거예요. 네. 그리고 A, B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도 양수겠죠? 양변에 A 플러스 B도 곱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곱을 먼저 해보면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할 거야. 그럼 얘는 A, B가 될 거고 요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 분자는 4A, B의 제곱 그리고 요거 좌변으로 넘기면 A 더하기 B의 제곱 되죠? 요거 우변으로 넘기면 A, B가 하나 약분 되겠죠? 4AB가 돼요. 아까 했던 거잖아. 이 빼면 어쨌다고? 영상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뺀 게 0 이상이래. 그럼 얘가 항상 더 크다는 이야기니까 얘도 얘가 항상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시나 등호 성립합니다. 언제 성립하냐면 A랑 B랑 둘이 같을 때.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어떻게 잘 뒤집으면 요 녀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긴 모양은 이렇게 좀 더럽게 생기긴 했는데 기억해야 될 건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 순서대로 나오고요. 항상 제가 더 큰 녀석이에요. 일로 갈수록 작아지고 등호는 언제 생긴다고? A랑 B랑 같을 때 생긴다고. 여기서 등호 생기면 여기도 자동으로 등호가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A랑 B랑 같을 때. 이게 무슨 문제로 나오면? 서술이요? 아니 진짜 쉽. 아니야, 근데 이걸 대놓고 물어볼 수가 없어. 이거 23장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 얘기는. 근데 뭐 하다가 아마 삘 받으셔가지고 수업을 막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프린트용은 다 완전 한 바닥을 다 통째로 샀어요. 한 바닥을 필기한 거잖아. 아 필기가 그거 아니라 그 문제 애초에 그 그거 프린트가 자체가 저거랑 프린트 관련돼 있어요. 자체가 써 있어요 저게. 제가 드릴게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애초에 설명하시려고 계획 잡고 준비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예제 문제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없잖아, 그게 그지? 그게 내용만 아니라 있지. 그냥 약간 증명하는 것만 주구장창 쓰고. 증명하라고요. 아 위에 무슨 그 식 같은 거 써 저거 있지 쓰면 않아요? 되겠네요. 아, 이거 쓰면 돼. 이렇게 써 그냥. 싹가는. 어떻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요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고 여기에 무슨 제곱 더하기 제곱 반에서 루트씩 막 안 해도 되겠지? 그런 거 안 나와. 책이 없어요. 없어. 책이 없어. 하지 마. 안 해도 되고요. 맥스 민도 사실은 아주 솔직히 좀 위험하지만 끝까지 요거 두 개 다시 보면 루트 A, B하고 왜 이러냐? A 더하기 B분의 2AB하고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루트가 써 있어서 보기 싫으니까 뭐 할 거라고? 제곱할 거라고. 네. 근데 제곱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봐. 여기는 AB, 루트 AB고 우변은 그냥 AB거든? 약분돼요. 제곱해서요? 제곱하기 전에 약분을 먼저 하자는 이야기야. 어떻게 해요? 이건 루트 AB를 제곱한 거라고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약분했다고 치면 얘는 1밖에 안 남고요. 여기 지금 부등호 넣을 거거든요. 1밖에 안 남고요. 얘는 A 더하기 B분의 2 루트 A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겠지. 네. 예, 미리 약분을 해보면 그 다음 A 더하기 B를 이쪽으로 넘기면 A 더하기 B고 2 루트 AB예요. 이거 뭔데? 이거 산술평균, 기하평균 얘기하는 거잖아. 2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그럼 얘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됐죠? 뭐야 대체? 그 들어간다니까 그거 소리가. 네, 태연쌤이 안 찾아봐요. 태연쌤 필요 없어요. 그래 뭐 난 모르겠다. 고양이 뭐 1학년 7반 최애.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관계는 저 정도면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증명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원래 절대부등식에 이름 달려있는 게 요 세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거든? 혹시 기억나려나? 아니요? 네? 절대부등식에 나오는 또 하나가 있어. 안 나요. 원래 나오는 거. 사람 이름. 가우스. 피타고라스 아니어서 다행이네. 저 그 리을로 시작한 아니 리본. 아니에요. 그좀 길었. 리을. 저 알고 있어요. 힌트 주세요. 릴리리아. 정석에 딱 써 있어. 랄랄랄랄. 무슨 법 아니 아는데 무슨 가브리엘. 가브리엘. 이응 많이 에라토스 테네스밖에 몰라. 아니 왜 기억이 나나 말지? 가가멜. 나팔로. 아니 힌트 아니 길었어. 주셨어요. 5글자 넘었던 거 같은데. 크레파스. 코딱지. 코사인. 코시. 크시? 코시드. 아 몰라요. 코시슈바. 슈바? 슈바르. 아 이렇게 어려워. 아 뭐야. 이름 정석에 있어. 아, 이거 수하잖아요. 슈바르. 어? 수하 아니에요? 아 이것도 수화야. 같은 단원에 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거 할 때 이거 같이 하자. 네, 세트예요. 슈바. 코시바치 부등식 어떻게 생겼는데? 예쁘게. 기억이 나요 말이죠. 야, 얘. 그래요. 이거랑 아 예뻐 맞아요. 예뻐. 별로 안 예쁘네. 저게 뭐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저게 뭐야? 기억나요. 공룡으로 생각나요. 코시 부등식이야 이거. 네. 코시? 그리고 요거 3개짜리가 되면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코시 부등식을 슈바르츠가 베껴가지고 하나 더 늘린 거라. 두 개예요? 사람 이름 2개예요. 그럼 어디가 아, 코시고 분명히 어디가 있나요? 슈바르츠예요? 이게 코시 부등식이야. 슈바르츠는요? 세 개면 슈바르츠. 어떻게 세 개? 아하. 슈바르츠가 나빴네. 슈바르츠가 베꼈네. 슈바르츠 뭐라고 써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게 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어쨌든 이 부등식도 증명하는 방법이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그냥 전개하는 거예요. 쭉. 전개해서 빼보면 0 이상이야 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학교에서는 안 했으니까 자, 방정식에 보면 비슷. 빨리 하고 넘어가면 전개해보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우변은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2abxy b제곱 y제곱 그래서 얘네 둘이 없어지고요. 좌변 넘기면 a제곱 y제곱 빼기 2abxy 더하기 b제곱 x제곱이야. AY 더하기 BX의 제곱. ay 빼기 bx의 완전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도 0 이상입니다. 완전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도 a, b, x, y에 무엇이 들어가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중에 하나예요. 꽤 유명한 녀석이고요. 이것도 좀 써먹을 여지가 되게 많은 녀석이에요. 저는 얘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직사각형. 저주 이상한 이름 보죠. 그럼 뭐 등등등 많아요. 엄청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사람처럼 이거. 비슷하게 생겼어. 어쨌든 그래서 요거 설명했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예제 문제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보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합시다. 정석에 보시면 내용은 지울게요. 아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말했잖아. 딱 대놓고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들었으면 어떻게 써먹는지 정도는 아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보자는 이야기예요. 너무 당연한. 아직 3시다. 아직 3시야. 축하합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절대분식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지? 완전 제곱식이어서 0 이상이다 그런 이야기고 요 괄호 2번에 있는 거 이거 많이 본 거죠? 제가 엄청 사랑에 맞지 않는 식 중에 하나죠. 선생님 제가 약간 집착하는. 제곱식 중에 마이너스 식도 0보다 항상 커요? 제곱이잖아요. 어디 아 좌우 스트레칭이야. 짜요. 이겁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정석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책에는 잘 안 나오고요, 이거. 다른 책에는 막 끝에 가서 뭐 이렇게 뭐 개념 플러스 이런 거에 좀 껴있는 녀석이고요. 일반고는 안 배워요. 수업할 때 다 하긴 해요. 이게 왜냐면 세트고 이게 새로운 방법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증명 그대로 쓰는 거고 이거 수원 저 끄트머리에 가시면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끄트머리에 여러 번 배우는 게 수열이거든요. 네. 수열이라는 단원에 가시면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거 해요. 요거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등차 중항. 그 누가 PPT로 발표하는 거. 중간에 나오는 거.
요거 조화중항. 중환이요? 중항. 가운데 있는 항. 중항. 이름 대단하다.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등비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조화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에요. 왜 가운데를 보여요? 왜 그래? 등차 중항, 등비 중항, 조화 중항 할 때 나오는 녀석이어가지고 그냥 하긴 합니다. 수업할 때 주로.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고요. 조화 수열도 빠져가지고 이제 조화 중항도 할 일이 별로 없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생겼고요. 좋아좋아? 뭐래? 좋아좋아? 뭐 이런 거 보면 증명하세요인데 증명하는 방법은 뭐라고?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부호가 정해져 있으면 나누어서 1보다 큰지 작은지 보는 건데 지금 얘는 루트 때문에 보기 불편하니까 제곱하는 거지. 제곱하는 거 그냥 빼는 중이에요?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보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절대값이 붙어 있어서 불편하잖아요. 절대값을 해체하는 방법 중에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0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제곱해버리면 절대값은 날아가잖아요. 제곱해서 얘도 여기서 이거 뺀 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된다 그런 소리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르겠으면 전개하시면 돼요. 전개해보면 뻔히 이제 다 그런 거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고 대신에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기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걸 이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를 전개하잖아요. 좌변에 있는 거. 그러면 요렇게 전개할 거니까 1이네요. 네. 요거랑 요거 해보면 BC분의 AD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AD분의 BC고요. 요렇게 하시면 1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4보다 크냐고 물어봤는데 A, B, C, D 양수랬거든. 그럼 BC 양수죠? AD 양수죠? 통째로 양수죠? 네. 얘랑 얘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숫자죠? 네. 역수관계에 있다는 건 뭐라고? 곱하면 일정하다고요. 곱하면 일정하다고. 네. 합의 최소를 물어봤는데 곱하면 일정하대요. 그래서 산술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2배의 루트의 BC분의 AD 곱하기 AD분의 BC죠. 그리고 지금 더하기 1 더하기 1 한 거니까 마지막에 더하기 2는 따로 하는 거지. RP에서 풀던 거 기억나요? 비슷한 거 많이 풀었죠.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더하기 1 두 개는 어차피 움직이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붙여 넣는 거고요.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산술기하 쓰고 나서 양변에 더하기 2씩 했다고 보는 거야. 그럼 우변에 오는 값이 얼마라고? 이거 통째로 이렇게 약분될 거니까 4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게 4 이상이다. 뭐예요? 반으로 나누는 걸 쓰기 귀찮아서 2배를 곱한 거예요. 이거 이 2를 그냥 우변에 쓴 거라고. 아. 되죠? 네. 다행이군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근데 막 그 쓸데없는 것도 기억나. 그 뭐였더라? 기억하지 마. 기억하지 마. 그막약 제일 약분했을 때 제약 자릿수를 정했다는 자릿수 약분이 뭐야? 그 자리 정해져 있어서 야 혹시 이것도 기억하려나? 이거 아까 말한 호시바르츠로도 풀 수 있어요. 답답해 뒤집어. 이거 앞에 거 둘이 곱하면 코딱지 나오나? 1이에요. 앞에 거 둘이 곱하면 1이야. 네. 그래서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1이에요. 네. 뒤에 거 둘이 곱하면 1이야. 루트 씌우면 1이에요. 더해서 싸그리 제곱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4예요. 헐 대박. 네? 이게 더 쉽다. 근데 저 문제를 보면 개 같아. 진짜 장난하게. 아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이렇게 생겼다 그랬거든요. 근데 맞아요. 제곱이 아니죠. 이렇게는 안 꼽혀요? 어떻게? 이건 이 부등식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등식의 모양은 증명을 아까처럼 전개해서 하는 건데 이 부등식의 모양은 a제곱이랑 x제곱이야. 앞에 거 둘이 곱해요. 그럼 얘를 제곱한 거랑 똑같아요. 앞에 거 둘이 곱한 건 앞에 거 제곱한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둘이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얘가 돼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거 둘이 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얘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 그거 한 거예요. 앞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거고요. 뒤에 거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거예요.
더해서 싹으로 제곱하시면 부등식이 완성돼요. 그래서 얘가 그냥 4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개하셔서 산술기하로 풀기도 하고 코시시바르츠로 풀기도 하고. 근데 이거 본격적인 건 방학 때 하겠죠? 그리고 중간고사 때 하겠죠. 약분하는데 A는 무조건 C랑 해서 걔가 역함수. 아니 뭐더라? 아 뭘 기억하는 거야 대체? 아니 진짜 기억 안 나세요? 약분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웠는데 그게 딱 지우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넘어가야 제가 돼. 찾아올게요. 유리함수, 역함수 얘기하는 건가?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둘은 가만히 있고 얘들 자리 바꾸고 보 바꾸고? 맞아요. 네, 그죠? 뭔 네. 얘기하는 거지? 이거보다 더 뒤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다, 이거! 여기 있죠? 요 예제가 방금 설명한 코시시바르츠 무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증명하세요. 이거요. 증명하는 방법은 전개해가지고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보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의 증명이라는 건 매번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2번에 나와 있는 요런 녀석이 이제 또 알고 있어야 할 유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우리가 산술기하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더한 것을 물어보면서 곱한 게 나와 있든가 곱한 걸 물어보면서 더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와 있고 또 더한 걸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산술기하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너무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 정도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나올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봐봐요. 이거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여러분을 늪에 빠뜨려 보려고요.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 쓰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가지고 산술기하 써보면 2배의 루트의 x제곱 y제곱이래. 네.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가야죠. 그죠? 근데 우변에 써 있는 게 지금 그러면 2xy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네. 그럼 얘가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로 이렇게 약분을 해보면 아하 xy가 이렇게 생겼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값. 절대값.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절대값. 제곱의 루트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절대값 치우고 xy가 양수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요? 네.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그럼 xy가 1 이상 1 이하야 이런 게 되잖아요. 그 다음 물어본 게 누구야? 3x 더하기 y예요. 3x 더하기 y의 값의 범위를 찾으래. 그럼 얘도 산술기에 쓰는 거야. 곱하면 1 이상 1 이하 이랬거든요. 2배의 루트의 3x 곱하기 y야. 지금 그만할까요? 근데 xy는 1보다 작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요 xy 1보다 작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걸 2루트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3x 더하기 y가 2루트 3 이상인가 봐 라고 하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어디서 틀렸게? 여기서 우리가 0보다 크다는 보통 절대부등식을 풀 때 산술계 풀 때 이 부등호의 방향을 약간 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어차피 최대값 물어보던가 최소값 물어보던가 하는데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그래서 등호가 발생한 경우의 값이 얼마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봐. 그냥 xy가 1이네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래서 xy에다 1 집어넣어 가지고 그럼 얘는 2루트 3 이상인가 봐 이렇게 계산하는데 얘가 틀렸다는 거야. 왜 틀렸냐고 물어보는 거야. 왜 틀렸게? 왜냐면 얘가 1이라는 값을 갖는 경우는 언제냐면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은 값일 때. 이 산술기하에서 등호는 언제 발생한다고? 얘랑 둘이 같을 때. 그러니까 얘가 이 식에서 x, y가 1이라는 값을 갖는 경우는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등호는 언제 생기냐면 3x랑 y랑 같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등호 생기는 경우랑 얘가 등호 생기는 경우는 다른 경우라고. 동시에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위로 푸시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더한 거 물어봤고 더한 거 물어봤으니까 코시시바르츠 가지고 푸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A는 3. 참 아니네.
아니 개소리인지 그러길래 이거랑 그만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고 뒤에 ax 더하기 by인데 그죠? 요거 물어봤으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지. x제곱 y제곱 나왔고 그래서 얘는 원래 있던 거고 요게 3x 더하기 y가 되어야 하니까 앞에 거 요거 곱해서 루트 씌운 게 얘라는 건 여기 앞에 9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얘랑 곱해서 루트 씌운 게 y라는 이야기니까 1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2, 요거는 10. 그래서 20이네요. 완전 제곱한 게 20 이하래. 그러니까 왜 2예요? 아, 이. 써있잖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와. 그죠? 신기하다. 그래서 얘가 이번에 답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코시-슈바르츠 무등식을 일단 학교 설명 안 해줬으니까 요건 아마 안 나오긴 할 텐데 쉬운 거 같은데? 이거 알아두면 꽤 좋아요. 꽤 쓸만한 녀석이에요. 아니, 쌤이 설명하는 게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제가 적용을 못할 것 같아요. 연습을 좀 해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실제로 여러분이 풀면서 산술기하로 풀라고 되어 있는 해설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코시-슈바르츠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꽤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로 가보면 이런 거거든요. 아까 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는데 전개해보면 얘랑 얘 곱하면 16 얘랑 얘 곱하면 y분의 6x 얘랑 얘 곱하면 x분의 24y 얘랑 곱하면 9예요. 이거 최소값 구하세요인데 x, y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그런데 이거 둘은 곱하면 일정하다고요. 그러니까 2배의 루트의 y분의 6x 곱하기 x분의 24y 더하기 25. 이렇게 생긴 거죠. 왜냐면 시험법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x 날아가고 y 날아가고 이거 하면 얼마냐? 6, 4, 24니까 2, 6, 12네요.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12 더하기 25입니다. 그래서 49냐? 산수요. 요거 계산해보면 요건 6이고 요거는 6 곱하기 4니까 2 하나 6 하나 튀어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12에다가 25를 더해서 49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요 녀석의 최소값이 49야! 라는 소리고요. 이것도 전개하면 이렇게 산술기하로 푸는 건데 그냥 내비두고 코시로도 풀어도 돼요. 네, 근데 저게 뭐가요? 전개한 거예요? 이건 전개한 거죠, 쟤를. 왜 전개해요? 전개라도 그거 말고 할 게 없으니까요. 근데 전개 안 해도 돼요. 아니 왜 전개해요? 뭐 할 건데요? 무슨 식인데 전개해요? 그냥 이것의 값을 구하라길래 할 게 없어서 전개했다고. 왜요? 아니 아니 근데 왜 저게 저거보다 큰데요? 소위 못 들은 거예요 지금. 잠깐 멍 때렸지. 얘하고 얘는 그냥 숫자 25니까 내비둘 거고 얘랑 얘는 x, y 값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거 둘은 곱하면 항상 일정하다고요. 네. y분의 x고 x분의 y니까 곱하면 약분 될 거잖아. 네. 합의 최소를 물어봤는데 곱한 게 일정하다고. 그래서 산술기하 쓰는 거라고. 산술기한 식이 뭐예요? 이거요. 합을 물어봤는데 곱이 일정하다고. 근데 왜 저게 합이에요? 더하기가 합이에요. 저건 전개한 거잖아. 답답하다고요. 전개했다는 건 이거랑 같은 식이잖아요. 네. 그죠? 저거의 최소를 물어봤다는 건 이거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라고. 아니 근데 합이면 얘랑 그냥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뭔 소리야? 이거랑 이거를 통째로 곱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식을 전개한 게 얘라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라고. 창호쌤 화나게 하지 마.
아 이걸 쳐다보면 뭐 할 거? 이걸 어떻게 얘만 따로 볼 거라고? 아니요. 그럼 그게 A인 거 아니에요? 이게 A라고? 네. 그럼 이게 A라고 치고 이게 B라고 치고 둘이 곱했네? 네. 그럼 곱한 것의 최소를 물어봐? 약간 이상하기도 한데 얘랑 둘이 더하면 일정한 것도 아니잖아.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풀린다고 문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전개한 거라고요. 이걸 통째로 A, B라고 보지 않는다고. 이 전개하고 저게 A, 저게 A. 그치. 그러면 이제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 거지. 왜냐면 이거 두 개는 곱하면 일정하니까. 그렇게 얘랑 얘를 A, B라고 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그래서 49라는 값이 찾아지는데 이것도 말했지만 전개 안 하고 코시로 풀 수도 있긴 있어요. 얘랑 얘는 둘이 곱하면 16이야. 그래서 루트를 씌워보면 4가 되고요. 얘하고 얘는 둘이 곱하면 9예요. 그래서 루트를 씌워보면 3이야. 그래서 더해서 싸그리 제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49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조금 더 빠르고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전개하는 것보다. 저렇게 간단한 거. 스킬하면서 오늘 했어요. 뭐를? 아 그러네. 똑같은 옷 입고 오늘 하면 안 돼. 똑같은 옷 입고 오늘 오늘 찍은 거 보냈어. 아이스크림 심지어 지금 거 아직도 먹었나 봐. 처음 먹었는데. 물 뒤에 흘렸대. 아니 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저기로 사지? 쟤 원래 잘 들어. 어떻게 이렇게 저기 아 요런 것도 하려나? 이것도 문제 보면 얘는 불이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제일 넓은 걸 고르세요거든요. 그래서 원을 생각해 보면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이라고 했는데 이 길이가 루트 3이래요. 이 안에 직사각형이 내접한다고 그랬어. 대충 그려보면 이런 직사각형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인 거 고르세요인데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생각해 보시면 되죠. 여기에 이제 반지름을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죠? 그래서 가로 길이를 뭐 A라고 보고, X라고 보고 세로 길이를 Y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물어보고 있는 건 X 곱하기 Y가 최대가 되는 경우가 언제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X랑 Y 사이에 뭐 일정한 관련이 있을 거야 정도는 느낌상 알죠? 뭐 예를 들면 X가 좀 줄어들면 Y는 늘어나겠죠? X가 늘어나면 Y는 줄어들 거라고요. 그럼 걔네 둘 사이에 좀 더 정확한 관계식을 찾아보면 이 주황색 선이 반지름이라는 거야. 그죠? 이거 딱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각선도 그어보면 대각선의 중점이기도 하거든요.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위에 있는 거 2분의 x를 제곱한 거랑 2분의 y를 제곱해 보면 루트 3을 제곱한 거랑 같아져요. 아, 쌤 잠깐만요. 네. 이게 전체를 x라고 했으니까 그거 절반. 아, 전체가 y니까 그것의 절반. 굳이 꼭 절반을 해야 해요? 아니면 얘를 이게 지름으로 해도 되죠. 지름이라고 치면 이렇게 할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루트 3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10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x제곱이랑 y제곱은 더하면 항상 12로 일정하대요. 그런데 곱한 걸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뭐 쓰는 거냐면 산술계 쓰는 거라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원래는 반 나누는 거지만 불편하니까 우변으로 바로 넘겨서 2배의 루트의 x제곱 y제곱. 그런데 xy는 길이이기 때문에 어차피 양수죠. 그래서 2xy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루트 상이에요? 저거 지름이요. 너무 재밌는데. 근데 얘가 뭐라고요? 얘가 10이라고요. 근데 저게 왜 X예요? 그냥 제가 x라고 둔 거예요. 망했어. 전체 길이를. 6. 아, 그죠? 그래서 xy는 6 이하다 하고요. 최대 값은 6이고
중요한 건 뭐다? 넓이. 언제? 아. 등호가 언제 생긴다고요? X랑 Y랑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즉 x랑 y가 같을 때 넓이가 6이야 가 되거든요. x랑 y가 같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정사각형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넓이가 최대인 것은 정사각형이다 라는 건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때 넓이는 6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재밌는데 진짜. 쌤왜 좋아하세요? 재밌다잖아. 자는 거보단 낫지. 소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산술기하를 써먹는 방법인데 산술기하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찾을 때 훨씬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어?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에다 어떻게 녹이려고 하는지는 학교에서 예제 문제 같은 거 풀거나 뭐 선생님이 강조한 문제 같은 거 있거나 강조한 내용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잘 좀 메모를 해서 가져오세요.